네, 알전TV 오늘은 참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전영일 박사님을 모시고 지금 사주란 무엇인가 하면서 또 우리 주요 관심은 돈을 어떻게 좀 벌 수 있는가, 돈과 사주를 주제로 지금 다뤄보고 있습니다. 3부 시간에는요, 좀 주식 투자 관점입니다. 주식 투자에 다들 하시는데 주식 투자와 사주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국내 처음이지 않나 싶은데 박사님, 워렌 버핏,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 사주는 우리가 많이 다뤄봤지만 워렌 버핏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워렌 버핏이 1930년생이네요. 예, 지금 현재 이제 나이로는 94세가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정정하세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워렌 버핏이 주식 투자 중 가장 부자인데 예. 사주가 좀 어떻습니까? 근데 이분도 역시 이제 시를 모르니까 네. 구체적으로는 이제 정확성은 떨어지고 정밀성은 떨어지는데 네. 이분도 보면은 그 재물이 네. 이물은 이제 정제가 있어요. 연지에. 네. 그리고 이제 일지에 겁재가 있어서 그렇게 그 사주로만 보면은 네. 겁재가 있어서 돈이 이제 빠져나가는 사주인데 제가 보면은 네. 이분은 빠져나가기 전에 기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기부를. 야, 근데 그 네. 2부 시간에 박사님께서 돈 벌기 위해서는 베풀어라 이 말씀을 예, 많이 예, 하셨는데 그게 확 생각이 나네요. 예, 예. 근데 그 모든 종교에서 공통점이 뭐냐면 베풀라 그러는 거거든요. 예. 이웃에게 적선하고 보시하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베풀어서 망한 집은 없어요. 그 우리가 서울에 보면 적선동이라고 있어요. 예. 적선동. 아니 예. 그게 주역에 나오는 적선지가 필요여경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적선하는 집에서는 항상 경사가 있다. 불적선지 가면 필요여항이다. 적선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재앙이 따른다. 그래서 원래 예전에 서울고등학교 있던 자리가 여경동이었어요. 그래서 적선동과 여경동이 대꾸를 이뤘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좀 무식한 질문이었는데 적선동은 좀 복이 있는 동네고 여경동은 복이 없는 동네고. 아니 적선지 가면 필요여경이니까 네. 적선을 하면 항상 경사가 있다. 그래서 이제 대꾸를 이룬 거죠. 아까는 재앙이고 예. 예, 여경 꼭 경사가 있다. 예. 그러니까 저는 퍼줘서 망한 집은 없다고 봐요. 예. 아껴서 망하지. 예. 우리가 뭐 재료 아끼고 양 줄이고 예. 그래서 망했지 퍼줘서 망한 집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좀 엉뚱한 얘기입니다. 음식점에도 통하는 얘기고. 아, 그럼요. 실생활에서 다 통하죠. 인색한 사람은 사람이 모이지가 않잖아요. 야, 지금 저희가 주식 투자를 얘기하고 있지만 박사님이 이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 사회사업 이 부분들께서 박사님하고 말씀 좀 많이 나눠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얘기를 들으면 누구나 다 내가 지금 돈이 많아도 적선을 이제 베풀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드는데요. 그 설원이라는 그 유향이 중국의 유향이라는 학자가 지금 설원이라는 책에 보면은 네. 부유은어 차고 보고피라는 말이 있어요. 예. 이쪽에서 베풀지만은 저쪽에서라도 받는다. 꼭 여기서 내가 베푼다고 꼭 여기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라도 받고 내 자식 때에서라도 받는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예. 그 당시에도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퍼져서 망한 집은 없다라는 것은 진짜 좀 모든 사람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또 그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모 씨가 연예인과 사귀고 자동차가 스포카가 수십 대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지금 조사도 받고 하는 거 주식시장이 유명한데 결국 그런 분들이 부족한 게 베푸는 게 부족했거든요. 베풀 것을 좀 선행을 많이 했으면 좀 됐을 건데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은 워렌 버핏의 사주를 보니까 베푸는 것이 굉장히 강하다 예. 하는 게 드러났는데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려면 베풀어야 된다. 이건 주식 투자뿐만 아니고 모든 부분에 통한다 하는 걸 우리가 봤는데 그러면 저는 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주식을 좀 잘하는 사주도 있을까? 아니면 나의 사주에 맞는 주식도 있을까? 이것도 성립이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이제 크게 사주는 세 가지를 봐요. 네. 인간관계, 네. 그다음에 심리, 네.
그 다음에 이제 사회관계를 보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사회관계 속에서는 이제 아까 얘기하는 관료로 성공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재물로서 또 승부를 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재물에서는 그럼 관료로서는 이 사람이 문관이냐 무관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겠죠. 네. 그걸 우리는 평관 또는 정관이라고 그러거든요. 어. 아까 얘기한 대로 정제는 월급쟁이지만 편제는 사업이고 투자가 투기다. 네. 그럼 그 안에서도 부동산으로 버는 사람이 있을 테고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외환으로 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코인이나 금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예. 예를 들면 어떤 사람 사주에 재물, 뭐 이게 재성이 강한데 네. 그게 토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부동산을 하는 게 맞겠죠. 또 어떤 사람은 인성, 그게 도장인자를 쓰거든요. 도장인자를 쓰는 건 뭐냐 하면은 매매, 문서, 그다음 결재권자라는 뜻을 얘기해요. 예. 그러면은 그게 문서라는 게 뭐예요? 주식 같은 거가 문서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있으면은 아무래도 주식이 유리하겠죠. 이미 사주에서는 드러나고. 예,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려면 일단 사주를 봐서 도장인이 있는지 없는지 재운에 이걸 살피는 것도.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운에 또 인성운이 올 수도 있고 네. 재물복이 올 수 있는데 그게 뭐 10년, 20년, 심지어 길면 50년까지도 올 수 있는 거니까 네. 단순히 자기 사주에 있다 없다라고만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실 건 아니죠. 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그럼요. 그러면, 사주 자체가 먼저고. 그러면 내 사주에 맞는 좀 주식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아까 얘기한 대로 좀 더 그걸 세분화하면 되거든요. 세분화. 가령 수기운이 많다 그러면 유통 쪽이니까 그게 낫고. 수기란 물수로. 그렇지요. 예. 그런 식이겠죠. 아무래도 뭐 금이 많으면 화기 쪽이나 금이나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예. 제조업이고 화는 뭐 이제 뭐 컴퓨터도 될 수도 있고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보면 단타 하시는 분이 많는데 단타의 그 많은 종목 중에서 또 이익이 짭짤하게 나는 종목도 있고 손해보는 종목이 많긴 하겠지만 이익이 나는 종목 보면 물론 꼭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나의 그 사주와 좀 맞는 주식을 만나서 수익을 났다. 뭐 이렇게 하더라도 뭐 나름 근거는 보통 있는. 증권사나 그런 데서 투자자들 오면은 성향 분석을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사주하고 뭐가 다른가 싶어요. 사실은. 예. 이분들이 설문에 대답하면 이 사람은 공격적이다. 아니면 뭐 수동적이다 그런 거 놨듯이 사주를 보면 이 사람이 좀 성격이 급하고 아니면 조금 한탕주의가 있다. 아니면 이 사람은 뭐 상속주를 생각할 만큼 좀 진득하게 가고 예. 뭐 일희일비 안 하겠다 그런 성향이 나오거든요. 성격적인 게. 아까 제가 사주는 크게 뭐 심리관계도 나타난다 그랬는데 그런 것도 보이는 거죠. 예. 그러면 제가 뭐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증권사에 처음에 구작 해설할 때 그것도 필요하겠네요. 좀 이거는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인데 사주를 한번 보고 근데 이제 사주를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되는 단서가 깔리겠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박사님하고 연결을 해가 그런 것도 한번 보면 재미가 있을 것 같아. 나에게 모르는 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사람들 많거든. 저 같은 경우도 이 과학의 시대에 컴퓨터의 시대에 무슨 꼬리타분한 사주냐 이런 사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없거든요. 네. 경제 원칙의 이제 하나인데 사주팔자가 2,500년 전에 생겼는데 네. 지금까지 아마 살아남고 오히려 그것이 대학원의 정규과정이 개설될 정도라면은 적중률이 어느 정도 맞으니까 살아남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지금은 뭐 대통령께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까지도 대놓고 이제 하시는 부분이니까 네. 괜찮죠, 뭐.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조상의 이 경험들을 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데 자 그렇게 말씀드리다 보니 이것도 좀 유치한 질문일지 모르는데요.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주식 투자할 때 제일 화가 나는 게 내가 판 주식 올라갈 때가 제일 화가 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산 주식이 빠질 때 화가 나거든요. 그럼 어쨌거나 내가 판 주식이 그래서 투자자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내가 주식 팔면 그 주식이 올라가더라.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기도 하고 운이기도 한데 좀 이거는 좀 너무 좀 제가 비약하는 질문인지 모르지만 이런
운이라든지 타이밍이라든지 이것과 좀 우리 사주와 무슨 관계를 찾을 그러니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보면 일단 그분이 재물복이 있나 없나가 중요하고요. 재물복. 네. 그 다음에 흐르는 운이 어떤 현상인가. 흐르는 운. 예. 네. 아까 얘기했던 대운도 있고 세운 올해 연운이죠. 네.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좀 더 정확히 보려면 월운도 봐야 돼요. 사고 파는 매매운을 봐야 되니까. 월운.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할 때도 7월 달에 팔릴 것과 11월 달에 팔릴 거를 우리가 예상을 하거든요. 예측을. 네. 예. 그러면 7월에도 매매운이 오고 11월 달에도 매매운이 오면 그럼 어느 매매가 더 좋은 것이냐 그 사람에게. 그러면 7월이었다 하면 7월에 팔으려고 그러고 11월이 더 좋다 그러면 기다렸다 11월에 팔듯이. 근데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생각을 안 하고. 네. 근데 사실 저는 부동산은 어느 정도 그 감과 네. 정보만 있으면 괜찮은데 네. 이 주식은 좀 시간과 공부가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노력을 좀 해야 되거든요, 공부를. 예. 근데 또 박사님 말씀 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옛날에 한 30년 전인데요. 그 대한항공을 샀는데 그 다음날 그때 대한항공이 비행기가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참 운이 없나 보다 그렇게 말한 대리님이 기억나거든요. 갑자기 또 그런 게 근데 생각나요. 반대로 네. 그런 다음날 추락을 해갖고 사신 분들은 있거든요. 네. 오히려 떨어지니까 예. 이게 바닥이 좀 더 내려갈 때 무릎에서 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항상 음양이 있지요. 재물복, 예. 흐르는 운. 예. 모든 사람이 전부 손해보는 건 아닐 거라고요. 맞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요. 제가 말씀 나누다 보니까 박사님도 자꾸 빠져들어가지고, 야, 이 주식 투자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과학적인 공부가 필요하고 합리적인 게 필요하지만, 이렇게 이 사주를 통해서 이런 부분도 좀 충분히 참고할 만한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일 지금 투자자들이 힘든 게 지금 주식 투자 작년에 엄청나게 손실을 보셨거든요. 다 지금 엄청난 손실을 보셨는데, 뭐, 물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 사주 측면에서 그런 분들이 뭔가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서 발버둥 칠 거는 뭐 없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실 때를 좀 기다리시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중시에 예를 들면 뭐 쉬는 것도 투자라는 말이 있는데 자기가 이번 운이 좀 그 겁재운이 왔다, 재물이 겁탈당하는 운이 왔다 그러면 쉬어야 되거든요. 네. 아니면 또 이거 운이 왔다 그러면 본인들도 알아요. 아, 이건 좀 확실한 감들이 와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네. 자기 사주는 자기가 제일 잘 알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분들은 오는데 이제 부안해동하는 게 문제죠. 그리고 대부분 급하시잖아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단타를 하니까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가 안 사면 손해볼 것 같고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뚜렷한 자기 주관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부안해동하는데 그게 뭐냐면 좀 그 연륜보다도 자기 지식이 좀 약해서 그러지 않으신가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좀 공부가 좀 주식은 필요하다 지금 생각이 들어요. 네. 공부가 또 필요하고 좀 때를 좀 기다릴 필요도 있다. 참 작년 지금 뭐 전 세계 경제가 이렇고 전쟁통이 벌어지고 하니까 박사님의 때라는 단어가 참 저한테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자 3부 이 시간에는요. 조금 저는 멀 줄 알았거든. 주식 투자와 사주란 게 멀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렇게 말씀 나눠도 가깝네요. 자, 그러면 3부는 주식 투자와 사주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4부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